그날 궁 안에서 깨어난 자는 윤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 말투, 표정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그건 기억을 가진 인간이 아닌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인간의 몸 안에서 다른 존재가 깨어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귀궁은 2025년 SBS에서 방영 중인 판타지 궁중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 콘텐츠는 창작 세계관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두 사람입니다. 강철이,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이자 지금은 인간 윤갑의 몸에 깃든 존재, 그리고 열이, 운명을 거부한 무녀. 그녀의 눈앞에서 윤갑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연을 맡은 육성재는 아이돌 그룹 BTOB 출신으로 도깨비, 쌍꺼포차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김지연은 달이 뜨는 강, 연모를 통해 한국 사극 연기에 안정감을 더한 배우입니다. 그의 이름은 윤갑, 서울 출신. 어릴 적부터 병약했고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의 한계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왕의 검서관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모으고 그 생각을 글로 써올려 왕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죠.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칼이 아닌 붓을 쥐었고 권세 대신 신념을 따랐습니다. 그가 쓴 상소문은 기득권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군제의 불합리, 노비제의 비인간성,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그러나 뚜렷이 짚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울 주제에 감히 상소를 올린다고? 그깟 잡직이 뭘 안다고. 그러나 왕은 그를 품었고 그의 총명함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궐 안에서 빠르게 알려졌고 누구보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게 윤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윤갑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시신은 없었고 그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그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이상했고 예법을 무시했으며 무당을 걸로 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때의 윤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왕조차 그를 주시했고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천년을 기다린 악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강철이었습니다. 강철은 인간을 미워했습니다. 인간에게 상처 입고 천년의 수련을 눈앞에서 무너뜨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었기에 강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 따위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윤갑의 몸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 그 감정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 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그 이유는 열이었습니다. 운명을 거부한 무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단 한 명. 강철에게 저항했던 유일한 인간. 그녀 앞에서만은 강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선을 피했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감정일까? 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강철은 지금 윤갑의 기억을 보고 있고 윤갑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윤갑이 지켜내고 싶었던 것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인간의 몸속에서 다른 존재가 깨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귀궁의 시작입니다. 윤갑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였고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피했고 입을 열기보다 침묵으로 예를 지켰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생각은 깊었습니다. 감정이 요동쳐도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그런 성정은 많은 이들에게 비범함으로 보였습니다.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무릎을 꿇고 정중히 예를 다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면 그 말에는 항상 명확한 근거와 책임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다시 깨어난 뒤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이전엔 쓰지 않던 단어들이 튀어나왔고 예법 대신 직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명을 받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합니다. 그건 윤갑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강철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조차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발끝을 세우듯 조용히 걷던 사람이 이제는 궁 안을 자신만만하게 걷고 있었죠. 눈빛은 더욱 극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던 윤갑이 이젠 눈으로 명령하고 눈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위협이 됐고 말없이도 권력이 됐죠. 그리고 그 변화는 왕을 제외한 모두가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윤갑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강철이 처음으로 정체를 드러낸 건 바로 무당 출입 사건 때였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오려는 여리를 군관이 막았을 때 그는 예전의 윤갑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합니다. 내가 드리겠다는데 누가 막나. 왕의 명은 절대였고 윤갑은 그 절대 앞에서 늘 머리를 숙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왕의 명을 무시하고 신의 존재를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리를 다시 마주한 순간 강철의 태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처음 여리를 마주했을 땐 그녀를 무시하려 했고 억지로 제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윤갑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죠. 그리고 강철은 그녀 앞에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피했고 침묵했고 분명히 화가 났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강철이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겪는 설렘, 처음 겪는 두려움, 처음 겪는 인간적인 약함. 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였고 지배하고자 했지만 동시에 보호하고 싶다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윤갑의 기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강철이 스스로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갑과 강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은 윤갑의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둘 다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윤갑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는 예전보다 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 존재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존재의 탄생입니다. 강철은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긴 어둠 속에서 한 번의 실수만을 후회하며 버텼습니다. 그저 용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신이 되고 더는 인간들 아래에서 눈을 감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한 명의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악신이 되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보다도 더 잔인한 존재. 가뭄과 홍수로 마을을 뒤흔들고 사람들의 울음 위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인간을 미워했습니다. 인간의 탐욕, 이기심, 거짓. 그 모든 것이 역겹고 불쾌했습니다. 그러니 윤갑의 몸을 차지한 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몸 안에는 왕의 신임이 있었고 그 몸을 통하면 궁궐을 움직일 수 있었으며 마침내 여리에게 다가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갔습니다. 윤갑의 몸속으로. 말 그대로 침투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덫이었습니다. 강철은 곧 알게 됩니다. 그 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자신이 하찮은 인간의 몸에 갇히게 되었다는 걸 말이죠.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윤갑의 기억. 그가 읽던 책, 그가 바라보던 세상,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 심지어 그가 여리를 바라보던 감정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건 단지 데이터일 뿐이라고. 이미 사라진 인간의 흔적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기억은 단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를 흔들었고 그의 분노에 균열을 냈고 그의 목표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 그녀는 또 다른 균열이었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공포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윤갑이 아니군요. 그 말 한마디가 강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강철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순수한 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오히려 인간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 나는 이 몸에서 나가지 못하는가? 왜 이 감정은 멈추지 않는가? 그는 윤갑의 몸을 빼앗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윤갑의 혼에 점점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가졌지만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악신이었지만 이제 인간처럼 울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이제 그를 가장 약하게 만든 건 바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시작은 열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묘하게 저렸고 그녀가 눈을 피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강철이다. 하지만 정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강철이 윤갑을 지배하는 장면이 아니라 윤갑의 혼이 강철을 감싸 안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잠식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대답을 내릴 차례는 시청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강철은 자신이 승천을 위해 윤갑의 몸을 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열의를 제압하고 왕궁의 금기를 깨고 다시 용이 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윤갑이 남긴 기억, 윤갑이 바라봤던 열의의 눈빛, 윤갑이 느꼈던 죄책감과 연민. 그 감정들이 강철을 물들입니다. 3화 예고에서 우리는 열의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자신이 알고 있던 윤갑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열의는 묻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다립니다. 강철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열의는 강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강철의 감정이라는 것을. 강철은 예고편에서 웃고 있습니다. 열의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처럼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혼란이 숨어 있습니다. 강철은 지금 윤갑의 감정과 자신의 목적 사이에서 균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의는 이제 무당이 아니라 강철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고편 마지막 왕은 윤갑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명령하고 윤갑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침묵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윤갑이 아님을 알고 있다. 3화에서는 열의의 직감, 강철의 감정, 왕의 판단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궁궐은 이제 강철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윤갑의 혼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혼을 집어삼키려는 강철을 자신이 막겠다고. 3화는 운명을 거부한 열의와 인간의 감정에 물든 강철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윤갑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열의와 강철 두 존재가 운명과 맞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건 더 이상 빙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건 기억과 감정, 신과 인간 사이의 진짜 싸움입니다. 윤갑의 몸 안에서 깨어난 강철은 자신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의의 눈빛이 바뀌었고 왕의 침묵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강철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다음 회차, 열의와 강철의 감정이 폭발하고 궁궐 전체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과연 진짜 강철은 누구일까요? 그 정답은 3화에 있습니다. 귀궁은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